부산 엑스포 이야기도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거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국정 난맥상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자, 일단 핵심은요. 사우디가 압승을 한 것보다도 우리가 29표, 17.6%밖에 득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어제 그 윤석열이가 여러분 대국민 담화를 한 거 아세요? 예. 윤석열의 담화를 좀 잠깐 보실까요? 굳은 표정의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룸 연단에 섰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처장, 각 수석 등 참모들도 점심 식사를 하러 가다 돌아와 함께했습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누가 써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달라. 맞아요. 네가 못나서 네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부산 시민들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말이죠. 이 오판을 했다라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아주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기사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사우디 압승으로 귀결된 흐름을 마지막 순간까지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되진 못하더라도 거의 박빙의 차이로 승부를 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119대 29인데 참패 정도가 아니라 완패를 했는데 우리가 박빙의 대등한 승부를 벌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막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어린 마케팅 활동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엑스포 개최지를 경선으로 정하기 시작한 게 1990년 이래 벌어진 일입니다. 항상 세 곳의 그 도시가 경쟁을 붙습니다. 근데 1차 투표만으로 개최지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2차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에서 이렇게 3분의 2가 넘는 득표를 해서 끝나버린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후졌다는 얘기죠. 조선일보 취재가 이렇습니다. 투표일 직전까지 정부 안에서 윤석열 정권 안에서 1차 투표에서 70표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채널A 보도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1차 투표에서 떨어질 거라고 본 사람이 정부 내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정부 밖에 있는 제가 봐도 거의 몰패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김용민이 총만도 못한 거예요. 이 정권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사우디가 유리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와,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재계는 2차 투표에서 한두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봤던 거예요. 사우디에 투표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2차에서는 한국에 투표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하고요. 예, 이게 정말 판세를 오판하더니 또 오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2차 가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2차 오판이고 1차에서 우리가 그래도 70표는 얻을 것이다. 이게 1차 오판이고요. 지난해 7월만 해도 말이죠. 유치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개편하면서 정부가 유치 전에 가세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유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어요. 사우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한덕수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182개 정상 대다수를 만날 정도로 유치전에 집중하면서 막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개최지 결정 몇 달을 앞두고 초근접, 역전 이런 말들이 막 돌았고요. 그래서 바른 보고를 한 쪽이 있었죠. 유치 교섭했던 사람들 그 일선에서는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적인 보고를 했더니 용산 대통령실에서 왜 사기를 꺾는 보고를 하느냐 이러면서 질책했다는 거예요. 왜 사기를 꺾냐고. 이 말은 왜 대통령이 안 좋아하실 보고를 하느냐 이 얘기겠지. 한 재계 관계자가 했던 말은 민관이 합심해서 엑스포에 전력 투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관적인 보고를 하기 쉽지 않아서 재계 관계자는 애매한 나라들은 다 우리 표라고 보고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겠어요.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희망 고문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 고문만 했던 거예요. 김경락
한겨레 경제산업부장이 쓴 칼럼이 있는데요. 오늘 실린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승리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나도. 그런데 29표라는 숫자가 정말 이게 실화냐?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김경락 부장이요. 사실을 취재해서 진실을 보도하도록 훈련받은 기자인 나 역시 와 29표? 이거 사실이야? 라는 말을 할 때는 나 역시도 스스로 희망 고문 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주요 재벌 그룹이 유치전에 뛰어든 터라서 그동안 판세는 어느 정도 읽고 있다고 이렇게 자만했던 터였다. 김경락 부장의 말입니다. 각 그룹 최고위층 임원들 입에서는 온도차가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제법 나왔다. 시작할 땐 2등도 힘들다고 봤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해볼만 합니다. 결선에 가면 판이 뒤집힐 수도 있대요. 이 재벌 최고위급 임원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엑스포와 한 발 떨어져 있는 경제산업담당 데스크지만은 윤석열도 희망 고문을 당했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의 외교력, 정보력, 분석력이 형편없는 수준이거나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가지 않는 대통령이 불편해한다고. 그런 정보 불통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비상사태 아닙니까? 참 재계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 또 있습니다. 사우디가 회원국들에게 2차는 부산 찍어도 좋으니 1차에선 무조건 우리를 찍어달라라면서 각종 물량 공세를 했는데 1차에서 끝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속에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사우디가?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어제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이른바 받은 글인데요. 엑스포 낙방은 대통령실 김대기 라인의 실패다. 김대기가 누굽니까? 대통령실 비서실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호칭이 부여됐는데 김대기 실장에 대한 새로운 호칭 김대기 고문, 김대기 희망 고문. 이번 엑스포 낙방은 예견됐던 참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결선에서 역전 가능하다는 희망 고문이 난무했고 김대기 라인의 거짓 보고를 윤석열이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였다. 이 참모들이 거짓 보고를 했을 때 그냥 속아 넘어가는 이런 지도자에겐 책임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보고가 좀 허술한데 정확한 보고야?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이런 지시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냥 보고했다고 그대로 믿어버려요. 대통령이 어리석으면은 이런 꼴이 발생합니다. 경제를 모르시는 김영삼 대통령, 그 공로도 참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은 경제를 모르니까 참모들 보고만 받고 국정 운영하다가 뭐가 초래됐습니까? IMF가 초래된 거 아니에요. 참. 자, 르몽드는 이미 10월 30일자에서 아프리카는 전 국가가 사우디를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 뉴스만 봤어도 이 보고가 사실이야? 김대기 당신 이거 진짜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말이죠. 윤석열이는 어리석어서 그 보고를 있는 그대로 다 믿어버렸던 거예요. 예. 자, 외교부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모를 리가 있나. 근데 용산의 김대기 측에서 묵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용산 쪽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사기를 꺾냐고. 김대기 쪽에서 나온 얘기겠네. 그러면 이번 달 초 외교부 엑스포 관련 부서는 우리는 3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뭐 사실 3등 이탈리아하고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예. 게다가 이런 엽기적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여러분 내각제 국가입니다. 총리가 국가 원수예요. 예전에 그 장면이 총리고 윤보선이 대통령일 때 그때 국가 원수는 바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엑스포 때 이탈리아 우리한테 좀 양보 좀 하시오. 이 차원에서 이제 국빈으로 이탈리아 국가 원수를 모셔왔는데 대통령을 모셔왔다는 거예요. 총리를 모셔와야 되는데 대통령을 모셔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불러와가지고 하여간 이탈리아 쪽에다가 양보를 요청했는데 용산의 명령으로 어떻게 3등이 2등한테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느냐라면서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대기 실장이 SK하고 특수 관계인 모양이죠. 그래서 최태원을 상당히 앞세웠다고 하는데 근데 최태원이 지금 본인 이혼 소송건으로 국제적으로 명성의 금이 가 있고요. 사실 중동권 오일머니로 돈을 번 SK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거래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미션을 SK 최태원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제대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앞에서는 열심히
유치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 최태원이가 자기 손해볼 짓을 하겠어요?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정말 이런 쌈마이들이 없어요 진짜.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보고 계시죠? 예, 한겨레 사설 내용인데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점은 정부가 왜 그렇게 낙관론으로 일관했느냐 하는 점이다. 일부러 국민을 속인 게 아니라면 결선에도 오르지 못할 참혹한 성적표에 정부도 크게 놀랐을 것이다. 애초에 불리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으나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에 국민들은 긴가민가하면서 기대를 부풀렸던 측면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어떻게 마케팅을 했습니까? 부산 엑스포를 왜 유치해야 하는지 세계를 어떻게 설득했어요?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이런 진영 논리식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라고 해서 윤석열이가 자기 디스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누가 봐도 권위주의인데 자기는 자유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러시아, 중국을 권위주의로 싸잡고 우리 자유주의 대한민국에 오셔야 엑스포의 의미가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진영 논리식 접근입니다. 그 자체로도 나는 자유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은 이런 식의 진영 논리식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시작부터 오판을 한 셈이죠. 끝까지 잘못된 정보를 붙들고 있었다. 외교에서 이념 위주의 진영 논리가 얼마나 무익하고 위험한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경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이념으로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수출품 25%를 사주는 그런 중국을 이념으로 접근해가지고 너희는 공산주의 국가지? 너희하고 안 놀래.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상황 보세요, 여러분. 20등 하던 나라가 20등 안에 있던 나라가 200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가지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엉망진창입니다. 폭망트리를 탔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달 내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대통령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을 열심히 만났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윤석열의 이런 실적 기록을 등재를 한번 해보겠다. 아이고 진짜 이 등신들 같으니라고. 야 엑스포를 유치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겠지만 유치 안 된 마당에 어때? 기네스북 운운한 거 이불킥하고 싶지. 여러분 이런 놈들이 바로 윤석열 정권 지금 수뇌부들입니다. 이 친구들 믿고 3년 반을 또 맡기시겠습니까?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